여러분 오늘 요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고등학교 아이가 그린 겁니다. 예, 직접. 여러분 두 사람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예, 지금 요 앞에 아니요 그랬는데 왜 아닐까요? 아, 체형이 달라. 저 예리함. 체형까지 보셨어요? 예. 자, 또 이 그림. 네. 이목구비가 달라요. 그래요. 다르대요. 또? 눈썹이 달라요. 그러면 이 두 사람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 세 분 다 확신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쩌면 좋죠? 같은 사람이에요. 에? 근데 왜 이 사람, 이 두 그림이 이렇게 세 분의 확신에 찬 증거까지 눈썹이 달라요. 저기가 체형이 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사람일까요? 바로 요 차이가 있어요. 저쪽에 보이는 저분은 누구죠? 네, 남이 보는 나고요. 요쪽에 보이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은 내가 보는 나입니다. 똑같은 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그렸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얘기할까? 기준 변이는 딱 하나입니다. 예, 뭐라고요? 요 그림을 그린,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자기가 그리게 된 그 변이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다, 낮다? 네, 낮겠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그립니다. 남들이 볼 때 눈썹 찢고 그 다음에 턱선 살았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예, 멋있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긴 나. 남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나. 근데 왜 본인은 이렇게 볼까? 내가 보는 나가 왜 저럴까? 근데 저런 친구가 저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의 마음이 혹시나 남이 보는 저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이렇게 보는 건 아닐까? 얘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당연히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단지를 갖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관찰 예능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검사지입니다. 이 투사검사에서 되게 좋은 검사, 문장완성 검사라는 건데 보시다시피 앞에만 있어요. 뒤는 없습니다. 이 검사지를 했어요. 자,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무덤 옆에 서 있었던 일. 내가 믿고 있는 내 능력은 누구도 나를 모르게 숨기는 거래요. 자,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죽어 있겠지.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요거는 그림 자체에 루빈의 잔이라고 하는 명명이 붙은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 의견 주세요. 예? 사람 옆얼굴이 보여요. 예, 또 컵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 그림은 검정과 흰색, 그러니까 흑백으로 완전 대비된 그러한 자료인데 이 자료에서는 거의 두 가지 변인으로 여러분이 대별될 거예요. 하나는 컵이 보인다. 하나는 옆 얼굴이 보인다. 자, 컵이 보이는 사람은 왜 컵이 보이는지, 옆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왜 옆 얼굴이 보이는지는 차치해 두고 여러분 이럴 때 먼저 보인다라고 하는 먼저,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한자 문화권이죠. 앞전자, 먼저. 앞전자를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경이라는 말로 써요. 뭐라고요? 정경이란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를 때 모든 게 다 뭘로 보이죠? 물로 보이듯이 내가 욕구가 여기서 마구마구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이 욕구에 딱 꽂히는 이게 바로 정경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건 무덤 옆에서 있었던 일, 내가 믿고 있는 내 능력이 아무도 모르게 나 숨기는 거, 그리고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오피스텔에서 죽어 있겠지? 이렇게 쓴 이걸 통해서 전경만 보는 분들은 쟤 이상해, 쟤 또라이야, 저 뭐야, 장난해?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아니면 상처를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약간의 공감적 시선으로 보면 전경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묻죠.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뭔가 되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을 당했을까? 저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되게 아픈 얘기를 합니다. 무덤에서 어머니가 자살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실 수 있다. 엄마가 그냥 정말 힘들어서 당신의 삶을 접을 수 있다. 근데 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사는 거죠. 누구도 못 믿어.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이거죠. 이분 결국 이렇게 쓴 건 뭐다? SOS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발 저 위에 보이는, 저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저게 저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전경에 여러분이 꽂혀서 그걸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왜요? 거기 부분은요,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의식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서 알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그러지 않은데 그런 척 할 수 있다는 거 알죠? 이거예요. 그러니 정말 울고 싶었는데 엄마가 무덤에서 나를 두고 생을 달리한 그걸 보고 너무너무 울고 싶었고 엄마한테 매달려서 아니면 엄마한테 따지고도 싶었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됐던 거죠. 그분의 문장한 성검사 뒤를 보면 네, 울면 안 된다고 아빠가 혼을 냈대요. 너 아들 놈의 새끼잖아. 울지 마! 그 순간 엄마를 떠나보내는 아들로서 애도도 못한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우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교수님, 저는 그 순간부터 우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내 엄마가 죽었는데도 내 엄마를 위해 슬피 울지 못하는 나는 그 외에 어떤 일에 울까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정말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의식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들은 뭐다? 무의식. 저 밑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빙산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 5음절을 듣는 순간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당황스러움. 네, 또? 여러분 어쩌다 어른 됐어요. 뭐가 또 느껴져요? 책임감. 어쩌다 어른 됐는데도 책임감이 느껴져요. 와, 오케이. 또? 예? 아, 놓친 게 많은 거다. 예, 많다. 또? 우리 어쩌다 어른이 됐어요.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못 배웠구나. 아닌가요? 예, 아, 못 배웠구나. 그리고 준비가? 예, 바로 그거잖아요. 아, 못 배웠구나.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어떻게 무슨 문제에 놓였을 때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풀렸을 수도 있죠.
근데 본인이 풀었다면 그 본인이 푼 그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나한테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남아있다면 다음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푼다, 못 푼다? 푼다. 이걸 문제 해결력이라고 안 하나요? 네, 피아제는 스키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인지도식 얘기할 때 저는 책에다 이런 말을 썼단 말이죠. 경험도식이 많은 아이로 키워라. 여기가 아니라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피도 흘려보고 그 흘린 피에 아 인생 이런겨. 그러니까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되는겨. 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겨. 이런 거를 얘가 가슴에 담았어야 되잖아요. 어쩌다 어른은 바로 어떤 거다? 배우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다 어른이 된 우리는 우리가 못 배웠거든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때야 돼?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뭐 해야 돼? 어느 정도 막아줘야 돼. 이렇게 발동하는 걸 자아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발동하는 자아방어 기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못 배웠어요. 제가 준비를 덜 해서 지금 이게 해결이 잘 안 됐거든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방어가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다? 이 방어 기제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뭐가? 저기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달리 해석한다. 요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 방어 기제는 어떻다? 때로는 제가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요 지금부터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방어 기제를 축축축축 풀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일 터지면? 예, 숨기기 바빠. 일 터지면 어떻게? 남 탓하기 바빠. 일 터지면 어떻게? 남이 난 저 밑바닥까지 알까 봐 어떻게 해요? 전전긍긍 도망다니기 바빠요. 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방어 기제 이거. 그죠? 이러니 숨기기 바쁘고 도망다니기 바빠서 우리는 뭘 쓴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페르소나죠.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저는 희망적이라고 봐요. 이 그림은. 왜 희망적일까요? 여러분 왜 희망적이라고 제가 말할까요? 네? 벗어났어. 와, 선생님 저기 나중에 받아가세요. 책. 좋아요, 좋아요. 예, 페르소나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다고 그래도 이거저거 많이 갖춰 입고 오셨죠? 그런 것도 일종의 페르소나예요.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좀 뭔가 뽀대나게 입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잘 전달된 걸로? 예, 이런 것도 다 페르소나예요, 사실. 그런데 문제는 이 페르소나를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페르소나를 몇 개 썼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소나를 얼마의 두께로 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르소나를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언제? 예, 혼자 있을 때. 또 되게 편할 때.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굳이 뭐 써야 돼? 아, 요새는 또 집에서도 샬랄라를 입나요? 집에서는 원래 다 벗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원래 자기가 되게 편할 때 뭐 해야 된다고? 가면을 벗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처럼 가면 벗어났잖아. 이 여자는 그래도 참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가면을 내가 편한 상황에서도 벗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건강한 상황이 아닌 뭔가 이거 어떡하지? 남이 보면 이러면서 이거 저거 때로는 그 자리에서 써야 될 가면이 아닌 것도 나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갖다 쓴다 안 쓴다? 이런 경우들 많다는 거죠.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한 친구를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
그 교과서에 실렸는데, 여기 좀 나이 있으신 분도 계신데 교과서에 혹시 보셨어요? 토끼와 거북? 네.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그렇죠? 예, 거북이가 왜 이겨요? 예, 토끼가 자서. 예, 토끼가 잤든, 예? 아니면 뭐 상황이 어떻게 됐던 결론은 뭐라고요? 네, 결론은 거북이가 이겼고 거북이가 우승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거북이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어찌됐든 이겼잖아, 이러면서 그걸 누려도 되죠. 아닌가? 그런데요, 그 이후 얘기를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가 이렇게 펼쳐졌대요 하면서 그린 그림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책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아까 들으면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이 명명이 멋있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어쩌다 우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거북이가 우승하고 나서 정말 많은 동물들이 이 거북이를 막 띄워줬어요. 그래! 거북이도 이기는 날이 오는 거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 수많은 동물들이 거북이가 우승해서 좋았다고만 보지 않아요. 그 뒤에 뭐도 있을까? 이게 직업병이야, 저는. 뭐도 있을까? 왠지 저 그림이 그냥 정경으로만 안 보여져. 배경에 저 많은 동물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요. 그동안 토끼가 너무 깝죽된 거지. 지 잘났다고. 나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지 않았을까?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많은 동물들이 거북이가 이겼어. 토끼코를? 예, 저는 이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북이가 저렇게 카퍼레이드 하면서 어깨 좀 뿜뿜하고 이걸 누려야 돼. 그쵸? 그런데 이 거북이, 뭐 이 이후에 몇 컷이 이 거북이를 되게 올려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상회 이름도 거북상, 슈퍼 거북상회, 뭐 동상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북이가 본래 어떤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저 길을 딱 건너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얘가 너무 늦게 걸은 거지. 자, 이랬을 때, 자, 여기서 내가 저 거북이라면 어떻게 쓴다? 뛰어가요? 내가 저 거북이라면 방법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방법. 이러면서 뭐라고요? 유유히? 그래. 너희들 나 좀 봐줘. 뭐 이런 거죠. 카퍼레이드가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 길퍼레이드야.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쩌다 우승했어. 그거는 사실이야. 팩트야. 그러면 근데 나는 느리단 말이지. 어떻게 해요? 저는 롤러스케이트를 탔을 것 같아. 방법이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 이 그림에서는 어떤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거북이 얼굴이 당황한 것 같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북이의 얼굴이 주황색이고 또 거북이 옆에 땀 떨어지는 거 봤어요? 예, 당황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거북이 저렇게 하고 가면서 속으로 뭐가 돌았을까? 애들이 나 느린 거 다 알아버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1등한 거 아니라고 타이틀 반납하라고 어쩔겨나. 나는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아니라 달라 벽에 이게 붙었어요. 스퍼거북 바보. 알죠, 여러분? 예, 이 유치찬란함 이거 어쩔 거야. 근데 이걸 보면서 이 거북이는 또 한 번 은매 기죽어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거북이는 어떻게 했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요 지점에 아까 말하는 방어 기제가 도는 거예요. 이걸 갈등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머리가 계속 돌면서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빠밤 빠바밤 빰 예전에 그래 결심했어 뭐 이거 생각나죠? 예. 자, 거북이가 결심합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요? 뭐라고요? 우리 집에 가훈인겨 이게 빠르게 살자. 이거 딱 머리에 두건 두르는 순간 어떻게 됐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예, 와우. 뭐예요? 장풍 앞에서 예, 그리고 막 돌리고 뭐 그림책 진짜 멋있죠? 그림책 되게 의미 있죠?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잘 따라와야 돼요. 문제가 있어. 나 느리구나. 우승자가 느리면 안 되지. 결심했어. 빠르게 살자. 그리고 노력했어. 여기까지 좋아요. 노력해서 결과가 좋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림책이야. 여기서 뭐 교수님 저게 가능한 이런 거 따지는 사람 꼭 있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 그림책이라고 그림책. 알겠죠? 예. 비행기보다 기차보다 자동차보다 빨라졌어.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나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목표 정했으니까 목표 정했고 노력했어. 그런데 결과가 좋아.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해 줘야 돼. 또 뿌듯해야 돼. 그리고 만빵 즐겨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 있잖아요. 유튜버. 야, 와 카메라 나 봐봐. 나 옛날에 이랬는데 이전, 이후 나 이렇게 달라졌다? 아마 조회수 엄청 올라갔을 거야. 아닌가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 막 즐기면서 다른 인생을 살 거라고 우리가 예측한 그 예측이 다음 장에 무너져요. 저 어쩔 거야? 너무 힘들어 보여요. 예. 저 거북이 옆에 흘린 저 아까는 땀이었는데 저건 뭘까? 침이야 저거. 더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자, 이거는 세상 모르고 자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거 어쩔 거야? 이 모습 보고 앞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왜요? 늙었어요. 예, 또 공감돼요. 이 꾸물이가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 여러분 꾸물이가 행복해 보여요?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아니면 어떠한 우리들이 편의장 치죠. 그거보다 빨라졌었는데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Why? 왜 꾸물이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요거를 거꾸로 돌려봅니다. 요 지점에서 빠르게 살자라고 잡았어요, 목표를. 근데 이 빠르게 살자라고 잡은 이 목표를 꾸물이가 본인이 원해서 잡았어요? 이 지점이에요. 맨 첫 장에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얘기할 때 나는 똑같은 나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있듯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 목표를 내가 설정했느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목표가 강요당했는가 아니면 강요는 아니지만 내가 강요에 의해 어쩌다 어른하듯이 어쩌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살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꾸물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꾸물이가 왜 그랬을까? 꾸물이가 한 건 뭘까? 바로 그걸 미성숙한 방어기제라고 그래요. 방어기제, 아까 그랬죠? 갈등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발휘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이 방어기제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여기 꾸물이처럼
남의 시선, 남의 평가,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어를 하는 가운데 이게 미성숙하면 어떻다고요? 억압, 아니야, 부정, 또 퇴행, 투사, 반동형성 취소, 보상격리, 신체화. 여러분, 왜 우리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못할까요? 왜 이렇게 미성숙한 방어 기제를 돌리면서 자기를 보호한답시고 이렇게 좌충우돌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본 그림, 빙산. 오케이? 빙산이 뭐예요? 내 안에 켜켜이 쌓여 있는 거야. 이 빙산이 바로 뭘 만든다? 신경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경증 환자예요. 네, 이건 프로이트, 아들러 또는 그 이외의 현대 심리학의 모든 분들이 하시는 논문에서 발표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수치심이 높아요. 분노감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불안 수치 증가하는 만큼 또 타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러나 신경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회생활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가끔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다면 상담 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인지적으로 알고 그 인지적으로 안 걸 행동으로 바꿔서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사회생활 유지를 가능하다는 조지점에 함정이 있어요. 사회생활 유지가 가능하니까 어떻다? 괜찮은 줄 아는 거죠. 괜찮은 줄 아는 어느 순간 저 밑바닥에 뭐라고요? 곰고 골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네, 정신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에요. 신경증과 정신증은 run dry, 종이 한 장 차이다. 오케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현듯 정신증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 우리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증으로 갈 때 가장 또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자신만의 해결 방식을 고수하면서 계속 여러분 이번에 올라온 많은 고민들을 보니까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 사수든 아니면 가족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그 관계 속이 다 꼬이는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저렇게 자신만의 해결 방식을 고수하고 그 고정관념에서 유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신경증에서 정신적으로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예, 바로 김영하가 그리고 김영하가 가르치는 많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어떻게 한다? 여기를 사수한다. 신경증에서 정신증으로 넘어가는 저 중간 지점을 사수한다. 저 중간 지점이란 바로 담입니다. 담은 한자 교차어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나누면 말씀엄과 불꽃염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저 불꽃염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진한 눈물 흘리며 쏟아냈던 저 불꽃 그동안 저 불꽃을 숨겼던 거예요. 저 불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불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표현하죠? 공격적이고 되게 과학적이고 피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세요? 왜? 배운 적이 없어. 저 불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른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 불꽃을 여기요. 말로 건강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해 없이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별이님, 업무량이 늘면서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과 하루 업무 시간 내에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말수가 적어지고 자리에 앉아 모니터만 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동료들과 관계 유지하는 데에도 업무 스트레스로 심적 여유가 없어 소통하기 힘들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퇴근할 때 공허한 마음도 듭니다. 바쁜 회사 생활에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법이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회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이에요? 예, 김신영 씨 그 이모가 무슨 이모지? 다비 이모. 다비 이모가 그랬잖아요. 내가 왜 네 가족이냐고.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막 잘해야 되고 이러는 거 그 스트레스에서 놓여나셔야 돼요.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뿐이고 그대는 그대 일을 할 뿐이고. 게슈탈트 이론에 게슈탈트의 기도가 있어요. 이거 별이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게슈탈트의 기도를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요?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일해도 된다. 그런데 우리 어떻다고요? 따로 똑같이. 그러니까 각자 일을 하다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문제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을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쁜 회사 생활에 마음 여유 가지는 법 딱 하나 있어요. 요즘같이 하늘 좋을 때 요즘 회사 밖으로 나가서 잠깐만 걸어도 되는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그쵸?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회사 밖을 나가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일부러라도란 기법이 있어요. 의식하는 거예요. 아까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의식은 일부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공간에 갇혀 있지. 이 공간에만 있지. 그러니까 오늘 일부러라도 10분만 나가자. 일부러라도. 오케이? 전두엽님, 이름 자체가 특이해. 전두엽님 30대 중반입니다. 자유로운 일을 하자니 소속감이 없어 두렵고 소속감 있는 일을 하자니 자유롭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뭐 어쩌라고 이거.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계속 고민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돌죠. 지구가 돌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자전. 근데 이 지구가 어디에 매여서 돌죠? 태양에 매여서 돌죠?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자전과 공전. 이걸 가지고 설명한 학자가 있어요. 틸리히라고. 누구요? 이렇게 틸리히라고 내가 학자 얘기를 해야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요. 그죠? 네, 틸리히라는 학자가 자전과 공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립, 공전을 의존이라고 설명해요. 오케이?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자전과 공전은 어떻게 가야지 되죠? 함께 가야 돼요. 따로가 아니에요. 저는 이분께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따로 노시는 꼭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놓았으면 좋겠어요. 예, 같이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 그동안 표현을 못해서 힘들었는데 표현을 하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자, 소중한 거를 보낼 때는 예쁜 그릇에 담는 거예요. 오케이? 예쁜 그릇에 담아 보내라. 그러니 표현을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예쁜 그릇에 담는다. 1번. 그럼 2번은 어떻게 한다? 예쁜 그릇에 담는다는 게 언어잖아요. 그러니 공책에다가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 너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 좀 말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고 싶어.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너 싸가지가 없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예쁜 그릇에 담으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너가 말할 때 가끔 내가 깜짝깜짝 놀라. 이 말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쪽지에다가 말을 변형해서 5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진짜 고심해서 보내죠. 그러면 어떻다? 저쪽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다시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감안하고 줘야 돼요. 그래서 그림책 핑에 뭐라고 얘기해요? 핑은 내가 보내기만 해. 제가 안다 모른다 퐁은 내 몫이
그러니 나는 성실히 표현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 말을 5번, 6번 쓰고 지우고 해서 보냈다. 그걸로 끝. 본인한테 본인의 고민에 답이 됐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오케이? 예.